아이고 부끄러워라. 19금에 대한 이야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가 19금이죠. 항상 이어폰을 끼고 공공장소에서는 청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만족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상대방도 그 시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어요. 여자가 속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고 느끼면 남자들도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느낄까요? 저는 이게 속궁합이 잘 맞는 거구나 라고 처음 느껴봤거든요. 만족하는 타이밍이 서로 너무 잘 맞았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육체적인 감각적 자극에 의해서 속궁합이 잘 맞는 건지 또는 정서적인 자극에 의해서 속궁합이 잘 맞는 건지, 이 정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들은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적인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 때 뭔가 거북한 느낌이 들지 않고 온전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어떤 전이가 느껴지는 것들에 다다른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간다.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무드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제가 딱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은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에 대한 감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독이라는 것도 좀 다다르게 되고 내성이라는 것도 생기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사실 여러분이 만난 이성이 다른 이성들과 교제를 했을 때에 대한 그 성 경험이 많다면 감각이 조금 무뎌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취향이 되게 도드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낑깡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경험이 없을 때는 나는 만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어느 정도 경험을 하다 보니 나는 충분히 이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유롭게 필요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알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이 하는 경험은 그런 것만 있지 않아요. 제가 취향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마다 그리고 남자들마다 성적인 취향이라는 거는 다 너무 달라요. 우리가 속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실적인 범주 아래에서 첫 번째, 그 육체적인 자극과 감각의 부분에서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또는 그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취향이 여러분들과 잘 맞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이걸 정말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여자친구가 리드를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남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되게 리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물며 이런 리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성관계를 할 때 뭐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스프레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 부위에 집착을 하는 어떤 패티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하물며 욕설이든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가학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어떤 SM적인 거든,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 성관계의 어떤 잠자리를 되게 만족하는 남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땐 뭐 변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욕망과 관련된 성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범주를 그저 변태로 치부하는 것뿐이지, 그 변태라는 선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내 남자친구와 나의 속궁합이 잘 맞는 거를 과연 나만 느끼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도 같이 느끼는 걸까? 그걸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결국 그 친구의 연애 성향부터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속궁합이나 성관계에서 드러나는 취향이라는 거는 결국엔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비추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연애를 하면서 나는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이 결국 잠자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나를 대하는 태도와 어떤 잠자리에서 대하는 태도가 뭐 늦저밤이니 낮이 밤전이 그런 것처럼 뭔가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본인이 원하는 취향과 성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MZ세대 사이의 연애에서는 잠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모습이나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할 때 보이는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만약 남자친구가
연애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야? 넌 나랑 연애를 할 때 내가 어떤 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대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바라는 어떤 여자친구의 모습, 이상형을 얘기할 때 나는 그래도 내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여자친구였으면 좋겠어. 내 말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되게 침대 위에서 뭔가 좀 지배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뭔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성관계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그 친구는 더 되게 뭔가 자극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대체 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성관계를 할 때에 느끼는 그 자극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그 이상으로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짓는 그 표정 하나, 여러분들이 보이는 어떤 반응 하나.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좀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누나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나는 그런 게 나는 좋아, 이런 말을 되게 줄곧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90% 이상의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잠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리드를 해주길 바래요. 뭔가 나를 막 휘어잡고 막 잡아먹듯이 조금은 강하게 나를 이끌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의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런 남자들의 뭐 전자든 후자든 간에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행위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실망을 하거나 더 큰 만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성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당시에 주고받는 그 소통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도 편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 남자친구가 존중해줬으면 좋겠는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거, 뭔가 바라는 어떤 연애 이 친구의 어떤 스탠스, 뭐 남자답게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남자가 나는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영상을 보는 분들마다. 근데 여러분들도 반박할 수 없는 게 그 성향이 잠자리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반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낮에는 내 말을 잘 듣는 남자친구지만 뭐 밤에는 뭔가 늑대처럼 야수처럼 급변해서 나한테 미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나는 좋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란 사람 자체도 이미 연애에서 그런 반전 매력의 이미지를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얼굴은 좀 소위 말하는 찐따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되게 유머러스하고 되게 유쾌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되게 뭔가 잘 놀 것처럼 생기고 되게 클럽에서 봤을 법한 그런 이미지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되려 찐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반전 매력을 이미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생각해보면 잠자리의 관계에서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성욕이라는 거는 굉장히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반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을 알면은 그 친구가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을 알 수 있고, 그 연애 스타일의 추구를 넘어서 그 친구의 이상형까지도 알 수 있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궁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냥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냐는 성관계 이전에 우리의 연애 코드를 맞춰봤을 때 우리의 결이 맞고 코드가 맞고 성향이 맞다, 이게 맞는다는 전제하에 육체적인 감흥까지 이루어진다. 그럼 그건 제가 장담하는데 100%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되게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분명 많았는데 속궁합이 뭔가 잘 맞는다고 느껴?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는 나만 잘 맞는다고 느낀다든지 어느 한쪽에선 좀 배려를 해줬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자, 결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속궁합이라는 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성욕이 센 남자들이라면 여러분들도 뭐 그건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남자가 느꼈을 때 그 속궁합의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 꿀팁을 좀 얘기를 한다면, 제발 먼저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술자리가 됐든 아니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속궁합에 관련된 질문을 제발 먼저 물어보세요. 그걸 잠자리에서 대화하거나 잠자리에서 질문을 하기에는 진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은 이 질문을 그냥 두 가지만 직설적으로 물어보세요. 혹시 너는 뭐 패티시 같은 거 있잖아, 특별한 너만의 약간 취향? 그런 거 혹시 있어? 이거를 먼저 그냥 물어보세요.
어차피 두 분이 연인 사이고 만나는 사이라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왔을 때 남자들은 사실 더 기대하고 더 좋아할 수 있거든요. 오해를 하진 마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 기대가 커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감정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는 거예요. 뭐 성관계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이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특히 너는 뭔가 좋아하는 체위, 자세 아니면 느낌 그런 게 있어? 이거를 또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물어봤어요. 군대에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이런 거요. 너무 밝히는 사람으로 보였을까봐 걱정했어요. 용기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둘 다 그동안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연애를 했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물어봤는데 네가 좋은 게 좋아라고 하던데 어떡하죠? 그랬을 때는 그 남자친구의 어깨를 잡든 허리를 잡든 뭘 잡든 간에 뭐라도 잡고 내가 좋아하는 체위에 그 친구를 맞춰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냥 사실 여성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성관계를 하다 보면은 아 뭔가 남자친구가 약간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게 좀 더 나는 더 잘 느껴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침대 위에서는 그래도 돼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맞춰줌으로써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일종의 패티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냥 잡으시면 돼요. 그럼 됩니다. 아, 뭐, 아이고 부끄러워라.